자, 여기 1, 2쪽 질문이 있니? 1, 2쪽? 그러면 3, 4쪽 우리 홀수번만 하기로 했었지. 3, 4쪽 여기 없어? 5, 6 5 몇 번? 15번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해서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그러니까 중복은 된다는 거지. 5자리 만들려면 중복은 해야 되고 같은 숫자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만든다.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기준이 생긴 거죠. 기준이. 그래서 케이스별로 좀 하면 되겠지. 만의 자리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그쵸? 이 경우의 수가 쌤이 뭐 굳이 이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원래 경우의 수라는 거를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냐면 기준 잡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 그리고 이제 기준이란 건 뭐냐? 기준이란 건 이제 문제 속에 있어요. 문제 속에 보통은 기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라는 건 그 뭐냐? 분류라는 건 완전한 분류를 뜻해요. 자, 그럼 이제 완전한 분류라는 것의 정의를 좀 봐야겠지? 완전한 분류라는 거. 첫 번째,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 겹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모든 것을 전부 다 다루면 완전한 분류로 우리가 보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풀 때 모든 문제들이 사실 이게 기준 잡고로 분류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문제들이 기준 잡고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고 케이스 분류한다. 완전한 분류에는 겹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다다른다. 왜 완전한 분류를 이렇게 약속을 해?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야. 그냥 내가 정리한 내용이고, 왜 겹치지 않게끔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두 가지 법칙을 배워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배우거든요. 가장 먼저 배우는 건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근데 합의 법칙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라고 할 때, MN인 가정하에서 사건 A, B가 언제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그냥 M하고 N하고 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합의 법칙은 잘 쓰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포인트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인 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겹치지 않는 경우는 왜 좋냐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겹치지 않는 거지. 이해되니? 그쵸? 예를 들면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겹치지 않겠죠. 남자인 경우, 두 번째 여자인 경우, 남자 안경 쓴 경우, 여자 안경 쓴 경우 겹칠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합의 법칙으로 그냥 간단히 더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2의 배수인 경우, 3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했어. 그럼 얘네는 완전한 분류가 안 되죠.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구하려면 이 경우엔 겹치는 6의 배수인 경우를 빼줘야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이 분류를 할 때 최대한 안 겹치게끔 분류를 하는 게 좋다. 되겠죠? 자, 좋아요. 만의 자리가 1에 만의 자리랑
1의 자리네. 만의 자리, 1의 자리가 1인 경우를 해보자. 5개의 자릿수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겠죠? 넷, 다섯. 첫 번째만 하면 나머지가 좀 케이스가 똑같을 것 같아. 그 첫 번째만 잘 따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거는 수영도로 하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1, 2, 3온 경우 2하고 3도 상황이 동등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니? 2인 경우랑 3인 경우도 동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인 경우만 잘 따져서 곱하기 2 하면 된다라는 건 좀 괜찮겠니? 그렇죠? 2만 잘 따져볼게. 자, 여기가 2온 경우. 그럼 요 다음에 무조건 3 와야 되죠? 1올 수도 있겠네. 1오거나 3오거나. 그럼 요 다음에는 1은 못 오니까 2오거나 3오거나. 이 경우는 1오거나 2오거나. 자, 이 경우는 1오거나 3오거나 하는데 지금 무조건 1이 와야 되는 상황이지. 1 왔네. 자, 이거 확정이고 요때도 1이 무조건 와야 되죠? 이렇게 확정해. 이 경우는 1이 못 오죠. 1, 1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탈락이래. 이 경우 1 오겠네. 이렇게 3개지, 3개. 맞니? 그러면 2가 온 경우가 이렇게 3개니까 3이 온 경우도 3개겠네. 요거 3개, 요거 3개. 되겠어요? 그쵸? 그럼 6개죠? 그러니까 얘네도 구조적으로 동질하겠지? 그래서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수영도라고 하는데, 직접 그려서 이게 나뭇가지처럼 그려서 푸는 걸 수영도라고 하는데, 언제 수영도를 그려야 되느냐 또 애매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딱히 기준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살펴봤을 때 이거는 조금 뒤에가 고배 법칙으로 한 방에 처리가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일 때 그냥 수영도를 보통 그리면 좋아. 고배 법칙으로 한 방에 안 되잖아요. 이게 상황이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15번 했고요. 5, 6페이지 질문 더 있니? 없으면 7, 8페이지. 괜찮으면 9쪽, 10쪽. 몇 번? 31번. 자, 우리 어제 지불 금액하고 지불 방법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1,000원짜리 4장, 5,000원짜리 3장, 만원짜리 2장이 있대요. 방법수랑 금액수 얘기를 하라고 하네. 방법수랑 금액수. 자, 써보자. 1,000원 4장, 5,000원 3장, 그 다음에 만원짜리 2장. 선생님 어제 설명한 거 복습 좀 다시 한번 해볼게. 어제 자, 지불 방법이 있고 지불 금액의 수가 있다. 지불 방법의 수는 내가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게 M개, N개 이렇게 있다고 하면 거기다 플러스 1, 플러스 1 한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뺀다고 그랬죠? 자, 요거의 의미가 뭐냐? 요 플러스 1 되는 것들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안 내는 경우죠. 안 내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의 의미는 0원 내는 케이스를 빼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불 방법을 여기서 구해볼게. 1,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장, 2장, 3장, 4장 내는 방법에다가 안 내는 것까지 5개가 있겠죠? 플러스 1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빵원 내는 경우 1을 빼면 지불 방법의 수가 될 거고요. 지불 금액의 수는 내가 케이스를 2개로 나누라 했죠. 환전이 되는 경우랑 안 되는 경우다. 환전이 안 되는 경우는 그대로 그냥 겹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불 방법의 수로 똑같이 구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겹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는 방법이 고지고대로 금액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환전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어? 상위 단위의 돈을 하위 단위의 돈으로 환전을 한 다음에 지불 방법의 수로 계산을 하면 된다.
되겠니? 그쵸? 환전이 되는지 봐야겠지.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1,000원은 커버 못해. 1,000원을 5,000원을 못 내는 거죠. 5,000원은 10,000원 낼 수 있네. 그럼 어떻게? 여기가 지금 환전이 가능하지? 10,000원을 상위 단위를 하위 단위로 떨고 해야 돼. 10,000원을 떨고 볼게요. 10,000원 2장은 5,000원짜리 4장이야. 그래서 7장 되겠네. 자, 이제 더 이상은 환전이 안 되죠? 그럼 지불 방법의 수로 간다. 5 곱하기 8에 빼기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니? 되겠어요? 자, 여기 했고 12쪽 여기는 어제 나랑 다 풀었으니까 그쵸? 38번 해볼게. 38번 이거는 이제 안 풀었으니까 자, 어제 설명했던 게 우리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각 영역을 점으로 찍는다. 두 번째, 인접한 영역은 선으로 잇는다. 직선일 필요는 없어요. 곡선이어도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선들은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 해서 모양이 같은 그래프는 전부 다 똑같은 상황으로 본다라는 게 그래프 이론이었어. 그래서 점을 찍어봤어요. 찍고 인접한 영역끼리 이어요. 있고 여기도 연결됐네. 이렇게 여기도 연결됐고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요거랑 상황이 똑같겠죠. 곡선이나 선은 상관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되겠니? 그죠? 자, 그래서 어제 했던 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결국 우리가 A랑 C랑 같은 색을 칠할 때랑 다른 색을 칠할 때라는 거를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무슨 구조가 있을 때? 순환 구조가 있을 때. 순환 구조가 있을 때는 케이스 분류를 하면 좋다 라고 했고, 만약에 애매하면 그냥 무조건 케이스 분류 하면 걔는 무조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까지 어제 선생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배 법칙으로 4, 3, 2, 2 이렇게 계산한 문제도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 어차피 보여줬기 때문에 불안하면 그냥 케이스 분류 하라는 거예요. 색칠하게 시험 볼 때. 맞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보는 건데 얘가 좀 조금, 그러니까 이게 좀 데이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색칠하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얘는 그럼 순환 구조가 있냐? 우리 순환 구조가 요거였거든요. 요거 4개짜리 순환 구조가 84개가 나온다. 4개짜리 순환 구조를 4개의 색으로 칠하는 게 84개였는데, 그럼 얘는 순환 구조가 있냐? 얘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야. 이 모양이 들어있으면 순환 구조야. 이 모양이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얘만 빼면 딱 순환 구조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 얘네끼리는 인접하지 않았잖아요. 얘네끼리는. 그래서 안에 순환 구조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케이스 분류를 해서 푼다는 거지. 얘 A라 하고 얘 E라고 해볼게. 그래서 첫 번째 A랑 E랑 같은 색 칠할 때 먼저 해볼게요. 자, 몇 가지 색이니? 5가지 색이야. A에다가 5개 칠해. 그럼 E에다는 1가지 색 칠할 수밖에 없죠. 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런 연습도 많이 하면 좋아. 지금 색이 1, 2, 3, 4, 5라고 쳐. 여기다 1번 칠했다 쳐. 1번 칠했어요. 자, 1, 2, 3, 4, 5 써놓고요. 1번 썼어. 그 다음에 여기 쓸 수 있는 거 4가지 색 있죠? 2, 3, 4, 5 4개 쳐. 4개. 그럼 2, 3, 4, 5 중에 일반성을 잃지 않고 2번 썼다고 쳐요. 되겠니? 그러면 여기 이름 좀 써놓을까? A, B, A, E, D, B 이렇게 하자. 자, 그럼 뒤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개 있니? 이제 1번, 2번 빼고 다 되는 거잖아. 3개 칠할 수 있죠? 일반성을 잃지 않고 3번 칠했다고 해봐. 그래서 곱하기 3이야. 자, 그럼 B는 어때요? B는 역시 D랑 전혀 상관없잖아. 1번, 2번만 빼면 되죠? 3개겠지, 3개. 그죠?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된다. 괜찮니? 이해됐어? 두 번째,
A랑 E랑 이제 다른 색을 칠할 때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 A에 5개 칠하면 E에는 4개 칠할 수 있는 거야. 이렇다고 해볼게. A에다가 1번 칠했어요. E에다는 2번 칠했다고 쳐봐. 자, 2개 칠했죠? 요 가운데, 요 C에다가는 1번, 2번 뺀 3가지 칠할 수 있지. 3번 칠했다고 쳐. 자, 그래서 3가지 중에 하나 칠했죠. 그 다음에 이제 D에다는 어떻게 돼? 1, 2, 3을 다 빼야 되지? 여긴 2가지 칠할 수 있죠. 2가지. B도 마찬가지겠죠? 2가지.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작구 분류가 사실 된 거야. 이거 겹치지 않죠? 그리고 완전한 분류지. 모든 케이스를 다 다뤘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자, 했고요. 39번이 다음 단어 좀 배열이 잘못되어 있는데 39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내일 우리 모의고사 보잖아? 그쵸? 9시에. 그래서 수학은 똑같이 이제 100분을 볼 건데 서론 문제 볼 거야. 서론 문제 볼 거고, 문제는 직접 만들었어. 직접 만들어서 30개 해서 범위는 2차 함수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 이유는 안 냈거든요. 그래서 다항식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냈어. 킬러 문제는 한 문제 냈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가지고 맞출 수 있게끔 냈기 때문에 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 좀 이제 성취도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는 안 냈어. 알겠죠?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모의고사 처음 좀 현장에서 봐보는 거잖아.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지금 이렇게 이제 수학 시험이 100분이야. 100분. 100분. 그러니까 9시부터 시간을 좀만 얘기하자. 10시 20분까지 80분을 국어를 봐요. 80분 국어 보고 20분 쉬고, 실제 모의고사 이렇게 봐. 20분 쉬고 10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100분이죠. 100분. 요 정도를 이제 수학 시험을 본다는 거야. 수학 시험 1시간 40분이죠. 서론 문제를 봐. 서론 문제를 보는데 배열을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첫 페이지 한 8번까지 쉽지 않겠니? 그쵸? 8번까지 쉬우니까 8번까지를 내가 몇 분 안에 끊겠다. 그래, 여러분들 내일은 뭐 앞에다가 시계도 놓겠지만 손목 시계 좀 차고 와. 실제 시험 볼 때 손목 시계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수능 볼 때는 전자시계는 당연히 못 차요. 평소에 학교에서 모의고사 볼 때는 전자시계 뭐 찰 수 있겠지만 전자시계 못 차니까 아날로그 시계 같은 거 있으면 혹시 갖고 오시고 시간 맞춰가지고 준비를 잘 해오세요. 실제 시험 보듯이 해서 계속 이 시간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 흘렀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좀 연습을 해봐. 생체 리듬이 좀 있어야 돼. 제일 좋은 거는 1분 타이머가 있으면 좋거든, 몸에. 1, 2분 정도. 이 정도 되면 2분 흘렀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내신도 잘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일 어쨌든 내가 공부한 거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분배가 되게 중요해요. 내신은 또 더 그렇잖아. 그쵸? 정해진 50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한 1번부터 15번까지 해가지고 빠르면 20분. 원래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20분에서 한 30분 내로 끝낸 게 좋아. 30분도 좀 많아요, 사실. 25분? 요 안에 끊게끔 좀 연습을 하시고, 실제 시험 보듯이 안 되는 건 빨리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 그 타이머가 2분이라는 거야. 맥시멈 2분을 넘으면 안 돼요. 알겠죠? 거기서 이제 망하면 계속 붙잡으면 시험이 망하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 풀 수 있는 거 먼저 푸시고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풀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15번까지 타이머를 좀 끊으시면 좋아. 알겠죠? 그래서 꼭 시간 체크하면서 한번 풀어봐. 내일. 미리 좀 계산을 하는 게 좋겠죠? 시험 시간부터 내가 30분이 몇 시까지니까 계속 봐가면서 지금 몇 시네 하면서 지금 남은 문제랑 좀 계산을 해가면서. 아시겠죠? 자, 요거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얘네도 2였죠? 그럼 다 2였지. 맞죠? A, 얘네 2였고. 그럼 이걸 옆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뭐 39번 색칠하기 마지막 문제니까 케이스 분류가 들어있겠지? 그지? 근데 왜 해야 되냐라는 거겠지. 그럼 순환 구조가 들어있냐? 라는 거죠. 순환 구조가 들어있죠. 이렇게. 그치? 얘네가 인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맞니? 자, 해서 A, B, D, E의 C죠? 자, 케이스 분류 해볼게. B랑 E랑 같을 때, 그리고 B랑 E랑 다를 때로 케이스 분류 해볼게요. 지금 몇 가지 색이니? 4가지야, 4가지. 자, 같을 때는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E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거 1가지. 자,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1, 2, 3, 4라고 치고 1번 색 칠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 3개. 맞죠? A 칠할 수 있는 거 3개. 역시 일반성을 잃지 않고 2번 칠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 1번, 2번 빼면 되잖아요. 1번, 2번 빼면 되죠? 2개 남죠, 2개. 되겠니? 자, 하고, 나 안 칠한 거 누구야? C 안 칠했잖아, C.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일반성 잃지 않고 3번 칠했다고 해요. C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1번만 빼면 되죠? 1번만 빼면 되니까 몇 개? 3개. 이렇게 되겠지. 맞니? 자, 두 번째. B랑 E랑 다른 색 칠할 때. 그때는 4 곱하기 일단 3까지 가겠죠. 자, 2까지는 칠했어요. 그래서 B, 여기다 1번 칠했고, 여기다 2번 칠했다고 해볼게. 분홍색으로. 자, 그러면 A에다 칠할 수 있는 건 이제 1번, 2번 빼야 되니까 2개 남네. 3번 칠했다고 해볼게요. 자, 2개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D는 몇 개 그럼? 1번, 2번, 3번 다 빼야 되죠? 확정적으로 4번 칠할 수밖에 없지. 하나가 된다. 마지막 C는 몇 개야? 그냥 1번만 빼면 되기 때문에 3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 지금 433이 겹치네? 4332가 그 2개네? 4, 3, 3, 2가 2개죠, 2개. 둘 다 지금 똑같은 거니까. 4, 4, 16에 9 곱하니까 144? 이렇게 되겠네. 되겠니? 요거 필기 좀 해봅시다. 요거. 필기 해봐요. 고요. 자, 14, 15쪽 질문 있니? 14, 15 없으면 16, 17 49번 풀었니? 49번? 요 의미만 그냥 해석 좀 해볼게.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5라고 한대.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이웃한 두 개끼리 곱한 값 중에 최대값을 라지 m이라는데, 예를 들어 2, 1, 5, 3, 4라고 했으면 이렇게 곱하면 2, 5, 15,
12니까 최대값이 15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최대값이 20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니? 누가하고 누가 붙어있다는 얘기야? 4하고 5가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의미가 뭐야? 4, 5가 이웃할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웃은 어떻게 처리해? 4, 5를 한 명 취급하죠. 이렇게 나머지 1, 2, 3 이렇게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4명 취급해서 4팩 때리고 얘네 배열 2팩 때리면 이제 답이 되겠지. 뭐 그런 문제였고 조금 포장이 달랐죠. 자, 여기 없으면 그러면 18, 19 쪽 55번. 자, 1학년 2명과 2학년 4명이 있대요. 나조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지? 양 끝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왔는데, 양 끝에. 그러면 2학년 학생 4명 중에서 일단 골라주긴 해야겠죠. 4명 중에 2명은 골라야지. 누구 앉힐지. 자, 골라서 앉히는 것까지 끝내는 거야? 그럼 걔는 4C이니 4P이니? 둘 중에 뭐예요? C야 P야? 4명을 앉히는 것까지 끝내야 돼. C니 P니? 조합과 순열의 차이가 뭐라 했어? 조합은 뽑고 끝이고 배열, 순열은 뽑고 배열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4P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2번을 그냥 앉혔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거는 1학년 2명이랑 2학년 2명이 남았어요. 이렇게 4명이 남았죠. 자, 이제 가족권을 해석을 해야 돼.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뭐 간단히 그냥 요거 4자리밖에 안 되잖아. 이제 지금 이렇게 4자리 남아있다고 쳐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경우의 수 분류하면 되겠죠. 여기 1번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1, 2, 1, 2 이런 배열이 있겠지. 맞지?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또 뭐 있어요? 1, 2, 2, 1도 되네? 그 다음 1, 2는 끝났네. 1, 2는 끝났고 1, 1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럼 1은 끝났네? 그럼 2로 할 수 있죠? 2, 1, 2, 1 그러고 2 또 되는 거 있나? 2, 1, 1 2, 2, 1, 1 이거밖에 안 되죠. 이게 끝이네. 요 세 가지 배열에 대해서 이제 얘네 뿌려주면 되겠지? 자, 요 경우에 1번 2명 배열되는 거 2팩 2번 2명 배열되는 거 2팩 이렇게 맞아? 얘도 똑같겠죠? 얘 똑같을 거고 그래서 요거 이해되니? 됐죠? 요거 더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곱하면 딱 답이 되겠네. 맞니? 이웃하지 않는 거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 거니까. 자. (54번을) 해볼게. 54번. 자, 의자가 8개가 놓여있대요. ABCD가 모두 의자에 앉을 때 어느 줄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이야. 일단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쌤이 이웃하지 않게를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줬냐면 이렇게 해줬어.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 필기했거든? 2명 이웃하지 않는 거랑 2명 초과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 두 개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적어도 이상 이하 부정형 멘트가 나오면 무슨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지? 적어도 이상 이하 부정형 나오면 여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도 부정형이잖아. 이웃하지 않게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딱 빼버리면 구할 수 있어.
그 3명짜리도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면 3명이 전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 비효율적이다. 구할 수는 있지.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2명 이웃은 너무 쉽잖아요. 2명 이웃하지 않는 거는 요거 이웃하는 거 그냥 빼버리면 그냥 답은 맞고. 그러니까 2명 이웃하지 않을 때는 전체에서 빼는 여사건으로 하는 게 맞는데 3명 이웃이 3명 이상, 그러니까 2명 초과일 때는 그 방법보다는 사이사이 껴넣는 거. 요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은요, 풀이 방법은 항상 똑같아. 4명 있죠? 4명 빼면 의자가 몇 개 남아? 의자 몇 개 남니? 4명 빼면 의자 몇 개야? 4개지, 4개. 그치? 의자 4개를 먼저 뿌리는 거야. 앉힐 애들 말고 안 앉은 의자를 먼저 뿌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 자, 잘 생각해봐. 이 의자가 지금 구분이 가냐 안 가냐? 한번 생각해봐. 의자들이 구분이 가 안 가?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자신 있게. 응? 여러분 보이는 대로 대답해봐. 얘네 구분 가? 구분 안 가지. 그치? 얘네는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구분이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이거 풀고.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나머지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껴넣는 거야. 껴넣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앉을 애들 4명 빼고 나머지 의자 4개를 배열한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지금. 근데 구분이 안 가죠? 구분이 안 가는 의자 4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개일까? 생각해봐. 몇 개야? 구분이 안 가는 의자 4개를 배열하는 방법. 몇 개? ABCD 4명이야? 만약에 ABCD 4명을 1열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개니? 얘는 일단 4팩이죠. 24개. 구분이 안 가는 의자 4개를 1열 배열하는 방법은 하나지 않아. 그쵸?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 일단 1 곱하기 1 곱하기 의자 4개를 지금 깐 거예요. 되니? 의자 4개를 깔았어. 맞지? 그런 다음에 사이사이에 껴넣는 거거든요. 사이가 몇 개야? 둘, 셋, 넷, 5개지. 사이 자리가. 그 5개 자리 중에 4명 이제 앉혀야 되니까 5개 자리 중에 4자리를 뽑아서, 잘 들어야 돼. 4자리를 뽑아서 뽑기만 하냐? 그게 아니죠. 4명한테 배열을 뿌려줘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앉고 여기 C 앉고 D 앉고 B 앉았어. 그러면 이 배열이 어떤 배열이 되냐? A 의자, 의자, C 의자, D 의자, B 이런 배열이 되는 거야. A, B, C, D가 알아서 떨어지죠. 사이사이에 껴넣기 때문에. 맞니? 그쵸? 자, 해서 5개 자리 중에 4개를 할 건데 C야 P야? 이거 C야 P야? 이거 빨리 얘기해봐. 여기 C니 P니? 항상 이렇게 물으면 내가 기준점을 알려줬잖아. C하고 P의 차이가 뭐라고? C하고 P의 차이가 뭐야, 서준아? 네. 조합하고 순열의 차이가 뭐야? 내가 뭐라 했어? 아는 사람. 조합하고 순열 차이점이 뭐라 했어? 뭐가 있다 없다 차이야. 뭐가 있다 없다? 다 똑같단 말이야. 배열도 되고. 근데 내 용어로 한다면 순서가 있냐 없냐. 그죠? 자리가 구분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판단하란 말이야. 여러분 요 5자리 있죠? 요 5자리 구분 돼야 안 돼? 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맞춰가는 게 조금 어려운 거거든, 신혈조합이. 이 5자리는 구분이 되는 거야. 이제 의자를 깔았죠. 맨 앞자리. 얘 첫 번째 의자 오른쪽 자리. 첫 번째 의자, 아니 두 번째 의자 오른쪽 자리. 이렇게 구분이, 이름이 지어지는 거야, 이제. 의자를 깔았잖아. 되니? 그러니까 순서가 있냐 없냐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것만 딱 경험치가 쌓이면 신혈조합이 쉬워진다. 이해되니? 구분된다는 거 이해 좀 납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첫 번째 의자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오피사죠, 오피사. 뽑기만 하면 안 되지. 배열을 뿌려줘야 되니까. 맞니? 일단은 요거 먼저 필기해볼까? 요 한 바닥 쭉 필기해봐. 하고 추가 문제를 할 거야. 추가 문제. 내가 갔다 와. 중요한 거 할 건데. 하다가 갔다. 이 문제에 벌써 이제 중요한 포인트 2가지가 지금 배웠죠. 뭐 이거는 유형 풀이법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자리 구분되는지를 구분하는 거. 일단은 얘네는 의자가 일단은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의자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야. 맞죠? 그게 일단 구분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의자를 깔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리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름이 생긴다는 거야. 이 이름이 생긴다라는 거의 개념이 빨리빨리 받아들여져야 돼. 그래야 신혈조합을 잘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이제 만들어 볼 거야. 조금만 바꿀 거거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봐봐. 지금은 의자 8개예요. 의자 8개. 지금은. 근데 이번엔 사람 8명. 이렇게 문제를 바꿀 거야. 1, 2, 3, 4, 5, 6, 7, 8. 사람 8명으로 바뀐 거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끊어가지고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봐.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의자 8개랑 사람 8명의 차이는 뭐니? 크게 말해봐. 크게 얘기해봐. 구분이 돼요? 그렇지.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이. 그치? 자, 역시 문제는 똑같아. 사람 8명인데 이 중에 A, B, C, D가 있겠죠? 특정 A, B, C, D가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을 해달래. 이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유형별 풀이는 나머지 애들 먼저 배열을 하는 거니까 A, B, C, D 빼고 누구누구 E, F, G, H를 먼저 배열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아까는 의자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 걔네 4명 배열하는 건 경우에서 하나지. 근데 지금은 4명이 구분이 되죠? 얘네 배열 방법이 몇 개야? 몇 개? 4, 8. 그지? 여기서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해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예를 들면 FHEG로 배열이 됐다고 쳐봐. EFGH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사이사이 껴넣기로 했어요. 둘, 셋, 넷, 다섯. 역시 이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이 5가지 자리 있죠. 얘네 구분 되니 안 되니? 구분 돼야 안 돼? 구분이 돼야 안 돼? 야, 아까 의자도 이름 없는 의자도 구분이 됐잖아. 왼쪽 오른쪽이. 얘네 심지어 이름이 있잖아. 얘네가 F 왼쪽 자리, FH 사이 자리 이름이 있죠.
구분이 되는 거야. 해서 5가지 자리 중에 4명 뽑아서 뽑고 끝나느냐 아니면 배열이냐. C야 P야. 순열이니 조합이니 4명을 뿌려야죠. 아까처럼 P. 요게 정답이 되는 거지. 되겠니? 요것도 적어보세요. 요 문제. 서준이 내일 9시에 올 거지? 그럼 그렇게 약속했잖아 어제 나랑. 그지? 9시에 다 같이 시험 보는 걸로. 알겠죠? 20쪽 21쪽 여기서 질문 하나 받고 조금 쉬는 시간 줄게. (59번) 잘 풀었니? 59번? 오, 좋아. 이거 지금 59, 60 이렇게 2개 있잖아. 요런 의자 문제 좀 잘 나오거든? 자동차 문제? 그런 거, 이런 거 한번, 요 정도만 풀면은 좀 느낌 괜찮을 거야. 자, 그럼 22, 23쪽에 질문 하나 받고 좀 끝내자. 없어? 68번 풀어볼게. 이거 짝수번이죠? 68번 풀고 쉬는 시간 줄게. 자, 여기 지금 A, B, C, D, 요거 한번 읽어볼게, 나라. A, B, C, D 5개 지점이 있대. 그 A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4지점을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지나서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 그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인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의 출제 의도가 뭐지?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봐봐. 자, 한 번씩은 일단 지나야 돼. 그치? 한 번씩은 다 지나야 되니까 다 거치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봐봐. 만약에 3가지로 이렇게 3가지. A, B, C. 3지점이 있어. 해서 한 지점씩 다 거쳐서 A로 돌아오는 경로를 만약에 써본다면 뭐 A, B, C, A도 있고 어쨌든 종착지는 A니까 A, B, C. C 들렸다 B 올 수도 있고요. A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는 3개는 요게 끝이네. 맞죠? 그럼 4개짜리 해볼까? 4개짜리 A, B, C, D A, B, C, D, A A, B, D, C A, C, B, D A, C, D, B A, D, B, C A, D, C, B 뭐 이런 거 구해. 이제 거기서 이제 빼야 되는 것만 세면 끝나네? 맞죠? 자, 요런 게 몇 개야? 1, 8 들어가면서 자, 만약에 1, 8, 2로 구성을 한다 쳐봐. 이런 거 몇 개니? 3팩개죠. 3팩개. 1, 8, 2, 1, 2, 8, 2, 1, 8 이렇게 배열되는 개수. 그치? 그게 몇 개야 일단. 여기가 2가 올 수도 있지만 1, 8 빼고 지금 몇 개 올 수 있니? 7개가 올 수 있는 거죠? 곱하기 7이겠네. 이렇게. 맞죠? 그래? 이랬어? 얘네가 똑같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를 4 곱하면 되겠다. 이거 빼면 되겠죠. 그지? 요 질문 잘했네. 요거가 이제 내신에 또 출제된 적이 있거든. 여러분들과. 자, 25, 26쪽. 질문 있니, 여기? 없으면 27, 28. 있으실까? 없어? 헐.
83번 이해됐어? 풀 때? 리그라는 개념 알고 있니? 리그전? 리그전이 악수랑 똑같아. 한 번씩만 경기하는 걸 리그라 그래. 모든 팀. 두 번은 경기 안 하는 거야. 한 번만 모두 경기하는 걸 리그전이라고 해요. 자, 여기 29, 30쪽. 여기까지였죠. 89번. 주머니 문제. 주머니 문제는 여러분 그 수능 공통 과목이 뭐라고? 알고 있어?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이렇게가 수능 공통 과목이야. 문이과 상관없이. 확률과 통계를 어쨌든 나중에 무조건 배우게 되는데, 확률과 통계도 근본이 경우의 수거든? 그거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거기서 주머니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주머니 문제가 중요하다. 봐볼게요. 잘 읽어볼게.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다. 다 크기가 다르다고 나와있죠, 지금. 그래서 한 개를 꺼낸 후죠. 꺼낸 후, 다시 3개 공을 동시에 꺼낸다. 한 개 먼저 꺼낸 후, 다시 3개를 꺼낸다. 이렇게 돼 있네. 그때 나중에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파란색 공의 개수가 빨간색 공의 개수보다 많도록. 이건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거든? 자, 자유롭게 얘기해봐. 이거 딱 여기까지 읽고 내가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드는 생각이 혹시 무엇들이 있나? 풀이를 어떻게 전개해 갈 건가? 생각을 좀 해볼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을 거거든? 요 시행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거 지금. 한 개 공 꺼내고, 그 다음에 3개 공 꺼내잖아. 여기 일단 몰입이 돼야 돼. 내가. 감정이입이. 한 개 공을 꺼냈어. 그 다음에 3개 공을 꺼냈어. 그 결과 그 3개 공 꺼낸 거 중에 파란 게 빨간 거보다 많아야 된대.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처음에 꺼낸 게 뭐냐는 거죠. 그거를 먼저 따져야 되지 않을까? 그치? 처음에 꺼낸 걸 모르잖아. 그거에 따라서 뒤에 있는 공개수도 달라지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기준 잡고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지. 기준 잡고. 문제 속 기준이 있다 했잖아? 처음 때 파란 공일 경우, 처음 꺼낸 공이 빨간 공일 경우. 자, 그럼 분류를 한다면 항상 완전한 분류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 완전한 분류란 겹치지 않아야 된다. 처음 게 파란 공이면서 빨간 공일 수 없죠? 그런 경우는 없지. 겹치지 않고요. 모든 경우 다 다뤘죠. 처음 게 파란 공, 빨간 공 말고 노란 공 나오는 경우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경우 다 다뤘기 때문에 완전한 분류다. 구한 다음에 이제 덧셈만 하면 답이 되는 거죠. 자, 해봅시다. 처음에 파란 공 꺼냈어요. 그 3개 중에 하나 꺼내겠죠. 31이겠네, 31. 3개 중에 하나 꺼냈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주머니에 남아있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 파란 공 2개 남고요. 빨간 공 3개 남죠, 지금 상황이. 그 상황에서 나중에 3개의 공을 또 꺼낸대. 3개의 공을 꺼내는데 그 중에 파란 공이 빨간 공보다 많은 경우를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거 요 안에서 또 뜯어야지. 맞니? 자, 2개를 더 꺼내는 거죠, 지금. 총 몇 개 꺼낸 거야? 아닌가? 3개를 꺼낸다. 3개를 꺼내는 거예요, 3개. 여기서 3개 꺼내는데 파란 공이 빨간 공보다 많은 경우는 파 2, 빨 1 말고는 없네? 맞죠? 파 1, 빨 2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맞아? 이 케이스가 전부인 거 이해되니?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치?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케이스가 이게 끝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서 대답해주면 됐죠. 그럼 뭐야? 파란 공 2개 고르는 경우는 그냥 EC네, EC. 빨간 공 1개 고르는 경우는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이게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의 답이겠네. 맞죠? 그지? 두 번째. 첫 번째 빨간 공 고르는 경우, 일단 빨간 공 고르는 거는 3개 중에 하나 똑같고요. 자, 그러면 빨간 공 뽑았으니까 이제 남은 게 파란 거 3개, 빨간 거
2개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파란 공이 빨간 공보다 이제 많아야 되니까 3개 꺼내는 것 중에 많아야 되니까 파 3개도 되네. 파 3개 맞아? 파 3개 파둘빠리도 되죠. 파둘빠리 맞죠? 파 3, 빨 0, 파둘빨 1. 얘 몇 개야? 그러니까 3시 3이지 그냥. 그러니까 3개 중에 3개 고르면 되죠. 맞지? 얘를 3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되겠죠? 해서 요거 2개 더한 값을 여기다 곱하는 거죠. 하고 마지막으로 요거 2개를 더 하시면 정답이 되겠다. 괜찮니? 이해 안 된 부분 잘 됐어?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주머니 문제 보면 이런 멘트들이 달려있을 때가 있거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넣을 때도 있어요. 그거 좀 잘 읽어보시고. 다시 넣는 거를 다시 넣었다 뽑는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다시 안 넣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자,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딨냐, 요 108번 보세요. 108번 토너먼트, 이거 설명 좀 해볼게. 108번 토너먼트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8개의 팀을 결국에 지금 여기다 이제 뿌려야 되잖아. 그쵸?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게 있어. 하나가, 얘네들 있죠. 지금 이 깨끗한 상황, 이 상황에서 얘네 8개의 지금 이 동그라미들은 전부 다 일단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구분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아니 이 대진표 상에 왼쪽 1번,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볼게. 자, 1, 2, 3, 4, 5, 6, 7, 8을 뿌렸어. 이런 대진이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자면 이런 대진도 있을 거야. 그치? 또 예를 들자면 이런 대진도 있겠죠. 맞니? 선생님이 좀 여러분 보기 편하게 2개씩 묶어줄게. 이렇게 반 자르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예로 든 요 3개 있죠. 요 3개는 전부 다 똑같은 대진이야. 맞아? 1, 2번 붙고 3, 4번 붙고요. 1, 2, 3, 4가 준결승 올라가. 맞지? 5, 6번 붙고 7, 8번 붙고 얘네 승자끼리 준결승 올라가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5, 6, 7, 8 붙어서 걔네끼리 올라가고 1, 2, 3, 4 붙어서 걔네끼리 올라가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1번, 2번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깨끗한 상황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맞겠죠? 그거 일단 전제로 깔고요. 자, 보자.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요 맨 위에 꼭다리 있죠, 여기. 축이라고 할게요. 축. 대칭축이죠. 대칭축. 딱 축을 잡아버리고 돌려버려. 돌려도 얘는 지금 상황이 똑같지. 이 축을 기준으로 저를 돌려봐. 완전히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2개가 구분이 안 가. 자, 그러면 여기서 8명 중에 일단은 여기 4명, 여기 4명으로 분할을 때릴 거야? 괜찮니? 우리 분할 어떻게 썼어? 8명 중에 4명 뽑고 남은 4명 중에 4명 뽑고요. 근데 4명 지금 4명 나눈 모둠이 얘네가 지금 구분이 가요 안 가요? 구분이 안 가죠. 구분이 안 가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써? 4명 모둠이랑 4명 모둠이 지들끼리 배열되는 것만큼 중복 개수가 생긴다. 다시 해볼게. A, B, C, D, E, F가 있어요. 6명 있어요. 6명. 6명을 둘둘둘로 분할하는 방법. 모든 분할.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남은 2명 중에 2명을 때리고 얘를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팩토리얼로 나눈다. 왜? 이 구성 중에는 A, B, C, D, E, F 또 있지만 A, B, E, F, C, D도 있고 해서 얘네가 다 겹치는 거죠. A, B 한 모둠, C, D 한 모둠, E, F 한 모둠이란 사실은 똑같으니까. 그 이게 몇 개 생기느냐? 얘네 3개의 모둠이 배열되는 개수만큼 중복이 되니까 3팩계만큼 겹친다는 거지. 그렇게 했었죠? 분할을. 그죠? 그래서 이거 3팩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몇 팩으로 나눠야 돼? 2팩으로 나눠야지. 2팩. 이렇게. 맞죠? 해서 일단 여기까지 끝난 거야. 1, 2, 3, 4. 아니지. 여기 1, 2, 3, 4. 여기 너네 5, 6, 7, 8 들어가. 까진 된 거야. 여기까지. 맞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1, 2, 3, 4를 또 둘둘로 쪼개야 돼요. 그럼 또 축을 잡아. 여기 대칭축. 자, 어때? 축을 기준으로 돌려버리면 똑같죠? 얘도 또 분할을 하는 거야. 에다가 4명을 둘둘로 쪼개요. 4C2, 2C2 하고서 어떻게 해? 2팩으로 남아. 이렇게. 그 결과 여기까지 되는 거야. 1, 2, 3, 4까지는 배열이 끝난 거예요. 이제 분할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 일단 왼쪽 대진표 지금 여기에 1, 2 들어가라, 여기에 3, 4 들어가라 까지는 끝냈거든요? 맞지? 그럼 요거 이제 대답을 해봐. 1, 2번이 배열되는 개수는 세야 될까 안 세도 될까? 1, 2번이 뒤바뀌는 거 세야 될까 안 세야 될까? 그치? 선생님이 아까 전제에 뭐라 했어? 바뀌는 거는 똑같은 걸 했잖아. 그죠? 1, 2번 붙는 거나 2번 붙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끝난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맞죠? 하고 이제 요 오른쪽도 똑같이 해줘야 되지? 5, 6, 7, 8도 둘둘로 나눠야 돼. 4C, 2C, 2팩으로 나와. 하면 대진표 완성이 끝났다. 적어보세요. 됐니? 자. (109번) 볼래요? 109번? 얘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 자, 역시 여러분들이 좀 대답 좀 해봐. 요 왼쪽이랑 오른쪽은 달라요? 같아요? 다르니 같니? 다르니 똑같니?
어때? 선생님 질문 들은 거 맞지? 얘들아 마음속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서준아 자는 거 아니지? 그치? 자 달라 같아? 두 개가? 아요. 같아? 이노야 듣고 있어? 뭐 듣고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 두 개가 같죠? 그치? 완전히 같은 거야 완전히. 그쵸? 2명 부전승 1명 2명 부전승 1명 똑같은 거죠. 이렇게 돌려봐.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돌려보는 게 되게 중요해. 축을 기준으로 여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완전히 똑같죠? 그리고 위에 축을 기준으로 돌려버려도 완전히 똑같죠. 자 해서 똑같이 풀 거야. 위에서부터 일단 뿌릴 거야. 위에서부터 뿌려. 63 어머 3명 잘라요. 이거 2팩 나눠야죠. 일단 두 개 구분 안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2팩 나눴어. 해서 예를 들면 A, B, C, D, F. 자 일단 이렇게까지는 잘라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축으로 잡아요. 자 여기를 축으로 잡았을 때 얘네 두 개, 이 두 개랑 한 개는 비대칭이지. 그치? 여기는 비대칭인 축이야. 해서 그러니까 축이 대칭일 때만 요 팩토리얼로 나누는 분할을 하는 거고, 축이 지금처럼 비대칭이잖아. 비대칭일 때는 2명 1명, 자 3명 중에 2명 골라, 남은 1명 중에 1명 골라 로 분할이 끝나는 거야. 그냥 명수가 똑같으니까. 이해되니? 우리가 분할할 때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는 명수가 같은 그룹끼리 배열되는 것만큼 중복이 되니까 나눴던 거고, 얘는 명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3C2에 AB, 1C1에 C, 여기서 AC, B, BC, A 이런 구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가 겹치지 않잖아요. 돌아간다고 해서. 그치? 그 겹쳤던 거는 A, B, C이 이렇게 명수가 같아서 이런 경우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배열되는 것만큼 나눠주는 거고. 언제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로 분할이 끝났다. 자, 여기도 분할해야죠? 이렇게 하면 문제풀이가 끝이 나겠지. 이제. 되겠니? 좋아? 괜찮아? 해서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잘 따져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토너먼트를 푸는 방법이 크게는 세 가지야. 크게는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뿌려가는 식으로 일관되게 좀 연습을 하세요. 그냥 밑에서부터 뿌릴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이 이제 제일 쉽다. 되겠죠? 오케이. 해봐. 10명이지, 10명? 10팀? 지금 풀어봐. 어차피 필기할 거니까 요 그림 그리고, 풀이 필기할 거니까
와, 이거 뭐 가방에 무게야 이거? 둔기인데 둔기? 야, 오늘 자자. 이거, 저거 적고, 이제, 뭐야? 이거 언제 그랬냐 너? 안 그린 줄 알았는데? 벌써 구한 거야 이걸? 이거 안 구했지? 구해봐 빨리. 구했어? 아직 안 구했어? 아이씨, 너 이런 거 어떻게 메고 다니냐? 둔기네, 둔기. 도전해봐, 도전. 끄적여봐. 조금만 힌트 줄게. 어떻게 하라 했어? 내가 위에서부터 뿌리라 했어.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갈라야지. 7명, 3명 먼저 갈라야지. 7명, 3명. 첫 스타트가 그렇게 돼야지. 축에서부터 잘라가면서 내려가는 거야. 이건 3이지 3? 3명 남은 거니까. 응. 이건 여기야? 그럼 여기만 하면 끝나네. 일단 스타트가 여기서 좀 10명을 또 7명, 3명 잘라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해야지. 그럼 그 7명을 또 여기 기준으로 4명, 3명 자르고, 그 4명을 또 여기 기준으로 2명, 2명 자르고, 3명은 2명, 1명 자르고, 여기 3명은 2명, 1명 자르고. 그래. 여보, 이렇게 한 거야? 어딨어? 근데 이거 이렇게 나는 스타트가 이렇게 돼야지. 13이니까 일단 이렇게 7명, 3명 잘라야지. 이건 나눌 필요가 없죠. 명수가 다르니까. 그럼 7명을 또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 4명, 3명. 이렇게. 그럼 4명을 또 둘로 잘라. 3명, 둘 하나로 잘라. 여기는 3명, 둘 하나로 잘라. 이렇게 하는 거지.
됐어? 그렇지. 정답. 자, 해보자. 계산은 결국엔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자, 위에서부터 자르면 돼. 위에서부터. 항상 일관되게 푸는 거야. 위에서부터 자르면 7명, 3명 먼저 갈라요. 10명 중에 7명, 3명 이렇게 잘랐죠. 자, 이거는 나눌 필요가 없지. 7명이나 3명이랑 명수가 다르니까. 다른 모듬이야. 분할이 끝났고, 그럼 여기 지금 7명, 3명 왔잖아. 요 7명을 또 그 다음 축인 여기에서 또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또. 그럼 4명, 3명 잘라야죠. 4명, 3명. 그러면 7명 중에 4명, 남은 3명 중에 3명. 그러면 이제 요 놈이 4명, 3명 이렇게 잘린 거야. 괜찮니? 하고 곱하기 요 4명 그 다음 축 여기서 또 둘둘로 잘라야 되잖아. 그럼 4명을 또 분할을 해야죠.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근데 얘는 명수가 똑같지? 2 팩토리얼로 나눠야죠. 해서 둘둘로 쪼개졌어 일단. 그럼 여기는 끝났지 완전히. 둘둘로 쪼갰으면 끝난 거죠 이제. 그 다음 여기 이제 3명 잘라야지. 3명을 그 다음 축 여기 포인트 요 축 포인트를 안 잘랐잖아. 요 예주는 이렇게 잘라야죠. 둘 하나로. 그래서 3명을 둘, 1명 중에 1명 자른다. 얘는 나눌 게 없죠. 그래서 여기 둘 하나로 분할이 완료가 됐다. 마지막 얘 3명 잘라야겠지? 둘 하나로 자르겠죠. 요 축 포인트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네. 그죠? 적어봐. 여러분들이 할 때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자르는 포인트를 번호로 써줄게. 그러면 여기 1번 축 자른 거고, 2번 축 자른 게 43 이렇게. 다음 3번 축 자른 게 여기. 다음 여기 4번, 5번.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혼자 볼 때도 이해되겠죠? 그래서 토너먼트는 선생님이 지금 2문제 내가 예시 들어준 것까지 3문제 풀어봤잖아. 요거만 잘 복습하면 토너먼트는 안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복습해 보시면 돼요. 원리가 있었죠. 위에서부터 자르면서 뿌리는 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러면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행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야. 되겠죠? 좋아요. 하고 그 다음에 어딨냐 118번 봐봐. 118번.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일렬 배열한데, 일단 순열이네. 순열 뭐 그쵸? 일렬 배열하는 건 순열이죠. 맞지? 근데 그 첫 번째 수부터 차례대로 1부터 7이라고 할 때 조건이 있어. 2, 3, 5 순서여야 되고
1, 4 순서야 된대. 그런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어떻게 풀지? 일곱 개 자리가 있어요. 2번은 3번보다 커야 되고 3번은 5번보다 커야 돼. 1번이니? 1번은 4번보다 커야 돼. 이거 대체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면 있잖아. 이 주머니에 (1, 2, 3) 있어요. 1, 2, 3. 그래서 뽑았어. 3개를 다 뽑았어. 3개 중에 3개를 다 뽑는데 뽑아가지고 작은 수부터 나열하는 방법. 쌤 말 이해되니? 문제가 되게 쉬워. 3개 중에 3개를 뽑아? 늘리자 좀. 1, 2, 3, 4번. 자, 5개 있어. 5개. 5개 중에 3개를 뽑아요. 3개를 뽑는데 3개를 뽑아서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100의 자리가 12 자리보다 크고 1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큰 이런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얘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봐. 저게 이해되면 이제 이게 이거 되는 거야. 일단 내가 학생이라고 쳤을 때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여기가 가장 커야 되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서 여기가 5일 때 그럼 5, 4, 땡 5, 3, 땡 쭉 써. 그 다음에 또 4해.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풀 수 있겠죠? 맞출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했니? 그렇게 해야겠다? 맞죠?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야? 여기 5부터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것도 나쁜 풀이는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풀이지. 수영도는 좋은 풀이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잘 봐봐. 잘 들어야 돼. 5개 중에 내가 5개 중에 잘 들어. 딱 뽑았어.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들었어. 내 손에 딱 이렇게 펼쳐봤어. 이게 딱 공세개가 있을 거 아니야? 봤더니 공세개가 2번, 3번, 1번 순으로 내 손바닥에 이렇게 있었어. 내 손바닥.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얘네 가지고 여기다 이제 배열해야 돼. 제일 크게. 그럼 무조건 뭐니? 3, 2, 1이죠. 그치? 자, 근데 2번, 3번, 1번이 아니라 2번, 1번, 3번으로 딱 꺼냈어, 내가 공을. 그래도 3, 1로 놔야지. 맞지?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니? 뽑았잖아. 뽑고 배열을 하는 게 자연수 만들기야. 원래 뽑고 배열까지 하는 거잖아. 배열까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쵸? 근데 뽑고 보니 배열은 자동이라는 거야. 하나. 경우의 수가 하나죠. 배열의 경우의 수가. 자동으로 제일 큰 애가 알아서 딱딱딱 들어간다. 배열이 자동이다. 이해돼? 뽑기만 하면 알아서 들어간다는 거야. 3번, 2번, 5번을 뽑았어. 알아서 지가 지 자리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배열이 하나죠. 배열이 하나. 맞니? 오토죠, 오토.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요거 정답이 뭐니? 5시 3이다. 5개 중에 3개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배열돼. 이해돼? 뽑고 배열. 배열이 한 가지인 경우죠. 해서 이제 키워드는 대소가 있는 경우죠. 대소가 있는 경우는 배열이 자동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요거 풀이를 이제 해볼게. 2, 3, 5랑 1, 4 얘네끼리 대소관계가 정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2, 3, 5 먼저 처리해 볼게요. 7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되는 거지. 맞아? 예를 들어 볼게. 3개 뭐 뽑을래? 불러봐. 3개 좀 불러봐. 뭐 뽑을래? 내가 할게. 1, 2, 4 뽑았다 쳐봐. 그럼 알아서 4, 2, 1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리고 자, 1, 2, 3, 4, 5, 6, 7이지. 1, 2, 4는 썼어. 3, 5, 6, 7 남지. 이제 4개 중에 2, 4도, 1, 4도 결정해야 되잖아. 1, 4도. 2개 뽑기만 하면 알아서 들어간다. 예를 들면 3, 5 뽑았다 쳐봐. 3, 5 뽑았어? 그러면 알아서 여기에 5, 3이 들어가는 거지. 5, 3이. 맞아요? 그쵸? 그럼 이제 2개 남네? 6, 7 남네? 요게 또 포인트야. 요것도 사실. 이게 7개의 자연수, 그러니까 7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끝까지 꼭 배열을 해줘야 돼. 이런 실수가 굉장히 많거든? 여기까지 또 아이디어 잘 떠올려서 풀어놓고 2개 배열을 안 끝내놓고 틀려. 꼭 끝까지 배열을 끝내줘야 돼. 해서 2개 남았죠? 요거 2개 남은 거 여기에 배열하는 건 몇 개니?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 몇 개야? 2개 남은 거 여기다 배열하는 거. 2팩토리얼이지, 2팩토리얼. 그죠? 자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아니? 정리 좀 해봐. 요 선생님이 예시 들어준 거, 요거 먼저 적고, 요거 적으면 되겠죠. 참고로 이 대소관계가 주어졌을 때 배열이 하나로 자동이다라는 거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또 나와. 그러니까 이걸 한 번만 지금 잘 기억해두면 나중에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 문제를. 알겠어. 기다려봐. 아주 그냥 엉덩이를 가만히 못 두네. 자, 걱정 마. 5초 안에 풀 거야. 10명 키가 다 다르대. 10명 3명 뽑아서 큰 학생부터 순서대로 세우는데 얼마야? 10C3이다. 순서가 있으니까 대소가. 맞죠? 뽑기만 하면 알아서 배열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쵸? 오늘 여기까지 하자. 나머지 좀 뭐 풀어보시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도 제가 리뷰 프린트에서 이미 다 이런 거 했던 거거든요. 이런 거 평행사변형. 그래서 답지 봐가면서 좀 공부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내일 9시까지 꼭 오시고. 고생 많았어요. 제가 너무 고생 많았어.